편의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부동산학회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부동산학회 회원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좋은 주제 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발표하고 또 토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대한민국 경제 관련 공동학회에서 저희 한국부동산학회가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치나 비율은 그 두말할 나위가 없이 큽니다. 예, 부동산 산업의 성장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오늘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릴 분은 우리 학회 발전에서 수십 년간 내서 시행하신 우리 이창석 학회장님 그리고 이성태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수고와 땀이 오늘 또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오늘 좋은 발표를 통해서 학술대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학술대의 장을 빛나게 해주실 이 토론자와 그 발표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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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우리 정선철 선생님께서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저는 발표도 발표지만은 정말 귀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토론을 맡으셔서 또 오늘 소중한 또 의견을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학회를 이제 경제학 공동학회의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토론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그런 고견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늘 그 행사를 또 주관하신 우리 학회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국대학교 이효빈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1주제 그 발표자 또 그리고 발표 제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하실 분은 모건대학교 허송 박사과정생과 정재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연구입니다. 우선 그 발표를 먼저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잘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늦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하는 허송 박사가 박사께서 이제 학위 논문을 이제 이 주제로 이제 하셨는데 이 세종시는 저희 이제 모건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대전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 중심의 어떤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또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해도닉 모형을 써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허송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송 박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대학원 허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본 연구 내용을 발표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재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회장님들, 이사장님, 총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 연구는 본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위하여 작년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크게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을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결정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그리고 생활권별로 이런 아파트 가격 차이를 위한 연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년 동안 정재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의 발표는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연구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목차는 이러한 목차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파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약 62.9%가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8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그 연도별로 우리 가구들의 거처 종류를 조사한 마찬가지 2020년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세종시가 76.3%로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의 연구 또한 분석 또한 매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아파트의 거주 구성이라든가 전체 주택에 차지한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 결정의 결정 요인을 연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재화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와 다르게 개발적인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가격 결정 요인이 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도 교수님으로 함께 연구하셨던 정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시, 특히 세종시 중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한 배경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 시간, 공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신도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안에서 세종시 건설 원안에서도 그랬듯이 차후 과정 속에서 약간은 원안이 변경되고 수정되었지만은 또한 최근에 행정수도의 목적을 갖고 건설하고 있어서 그러한 국가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어떤 역할에 맞게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크게 두 지역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읍면지역으로, 즉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이 세종시라는 부분은 특정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세종시로 그냥 통합돼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가 말하는 세종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만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절감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합당한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주식 복합도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고 또 최근에 가장 크게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 기존 도시들이나 또는 그 이외의 뭐 신도시들과 아파트 결정률에 비교를 함으로써 그 차별점을 찾고자 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에 지역별로 생활권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좀 밝혀보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절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크게 6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입주가 100% 완료된 1, 2, 3 생활권으로 한정하여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한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여서 전수조사 그 내용을 공간적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행정주식 복합도시가 3단계의 건설 과정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2단계 시점으로 2010년, 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은 실제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2011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시점은 2단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완료돼서 거주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구축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실수요자의 어떤 생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2단계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은 지금 아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에 독립 변수는 크게 4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물리적 측면과 유지적 특성은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사용됐던 변수들을 활용해서 독립 변수로 정하였고 나머지 2가지 도시적 특성과 공급적 특성은 본인이 지금 세종시 행정주식 복합도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저의 어떤 중개 경험과 그 다음에 함께 중개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개별 면담, 또 중개 사례 이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독립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연구의 모형이 기반이 되는 것은 내적 가치 이론에 기반한 헤도닉 모형을 선형 반로구 이중 모형으로 수행한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하고 즉 유의 확률이라든가 다중공존성 또는 설명력들을 고려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특성상 그리고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시적 경제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통화량, 물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본 연구의 내용에서 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아파트 결정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건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생활권별로 모두 다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되고 주로 아파트의 특성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절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가격 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동산적 재화의 성질과 다른 아파트의 어떤 이질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 결정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에 기반이 되는 내재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내재적 가치 이론은 아파트의 어떤 외재적인 한 덩어리로의 상품적 가치보다는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가지의 특성들을
하나의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그의 통합을 아파트 가격의 아파트 가격으로 추정하는 어떤 이론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 방법, 연구 모형, 연구 모델이 바로 해돈익 가격 모형으로 대표적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돈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걸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간상 한계 때문에 해돈익 모형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해돈익 모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모형이 대표적이 있는데 앞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모형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력 그리고 유의성 그리고 다중공존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오늘의 발표한 내용은 선형 함수 모형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선행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저의 연구에 독립 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찰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요인, 다음으로 입지적 요인, 그리고 공급적 요인, 도시적 요인, 이걸 기존에 했던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와 유사점과 차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물리적 요인의 선행 연구는 이런 선행 연구자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외대적, 내재적인 특성, 전용 면적, 측, 개수 등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을 때 전용 면적이 클수록, 층이 높을수록, 관계수가 많을수록, 세대수가 클수록, 경과전수가 짧을수록 브랜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지적 요인은 아파트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결정을 미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교육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의 근거리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공급적 요인은 그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아파트의 단지의 특징에 따라서 특성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연구에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이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였고,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아파트 가격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특성 또한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신도시라든가 어떤 그 도시의 자연환경 또는 아니면은 어떤 혁신도시 같은 그 도시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들이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세종시 하는데, 세종시에는 이렇게 크게 두 지역, 도시적 특징인 신도시의 예정지역, 이게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갖고 있는 농촌 형태인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는 직접적으로 세종시에 한 연구량도 많지 않았지만은 주로 세종시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종시 중에서 특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변수 선정에서 기존에 있는 변수를 참고하고 또 활용하기도 했지만은 세종시만의 특성들, 그 도시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변수를 잡았다는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 읍면 지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차별성도 두었지만은 그 안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에서의 생활권별로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 간의 차이를 또 밝혀내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 지역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히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자료를 좀 참조해서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앞에 이 자료 보시면은 지금 단계별로 제가 기간과 이런 특성을 했고, 저는 2단계의 기준을 두어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의 지역적 특성 중에서 자연환경적 특성은 분지 지형으로서 이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아파트에 관련돼서는 지금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금강에 좀 유의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도시적 특성에서 거의 우리나라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진적, 민주적인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도시 설계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이중 환상형 도시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도시들은 선형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외에 두 개의 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이중 환상형 도시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적 특징은 이러한 이중 환상형 도시 구조의 특성과 맞물려서 핵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BRT라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 현재까지는 세종시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내부적인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인접지역 간의 서로의 교통체계를 왕래를 위한 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것들이 확장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특성은 세종시는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80만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50만, 그리고 세종 그 주변의 읍면 지역에 30만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2030년까지 80만의 인구 목표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로 제가 확인했던 37만 정도가 세종시 전체 인구고, 그 중에 27만, 대부분이야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거주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 특성은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도시하고 다르게 계획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학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동,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이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굉장히 형평성과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가 배치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좀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택 특성은 전체 세종시에서 지금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은 차치하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세종시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행정주시 복합도시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 20만 호 정도가 공급 예정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약 11만 호 정도가 각 생활권별로 공급되어서 일부는 대다수 11만 호 대부분은 지금 입주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주시 복합도시의 특성을 파악을 해봤고 이제 생활권별로 특성을 보면은 행정주시 복합도시는 총 6개의 생활권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는 또 기초생활권이라 그래가지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기초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주시 복합도시의 주요 기능은 지금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분산을 해서 지금 도시를 건설하였고 지금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일생활권은 주로 이제 그 행정기능, 중앙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서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대규모 1만 여세대의 2만 여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은 그 중심 상권 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제 교류 문화 기능을 위해서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생활권은 세종시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해서 지금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료로 좀 넘어가 주시면. 지금 자료는 표 3과 뒤에 있는 자료는 앞에 말씀드렸던 생활권별로의 학교의 분포, 인구 분포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생활권별로의 교육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자료를 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의 공급 현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만 호 중에서 1만 호가 지금 지금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11만 호가 지금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도시 복합도시는 공용용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도시나 최근에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가격으로 지금 제가 그 면적별로 정리를 했었는데 평당가 최초에 분양이 됐던 2-3 생활권의 첫마을은 약 600만 원 평당가로 600만 원 후반대에서 700만 원 초반대.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연구 대상 지역의 최고 분양가였던 2생활권, 2-2 생활권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넘겨주십시오. 예, 아파트 가격 추이는 제가 좀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세종시 자료는 제가 줄곧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자료가 공표되는 게 일반적인데 본 자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만의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공개될 것처럼 굉장히 높은 폭으로 계속 매년 상승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생활권으로 분산해서 본 주제와 맞게 1, 2, 3 생활권으로 또 분리해서 거래가 및 그 가격의 증감률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음 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가격과 더불어서 거래량, 거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세종시가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서 진행의 여러 가지의 어떤 변동성 또는 변화들이 있어서 좀 미미했는데 점차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009년, 2020년 이 증가량은 세종시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인 특성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절. 이러한 앞서 전체적인 거래량에 말씀드렸고 지금은 생활권별로 분할해서 분리해서 거래량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설계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를 종속 변수로 해서 다음과 같은 물리적, 입지적, 공급적, 구시적 특성을 가지고 가장 기본 모형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시간적 범위가 5개년 연도이기 때문에 이 5개년 연도에 따라서 아파트 종속 변수인 실거래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는데 그 연도별로 연동형 변수, 연속형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거래 연도에 따른 독립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제가 논문에서 활용했던 두 번째 그 주제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생활권별로의 변수, 1, 2, 3 생활권의 더미 변수를 주어서 생활권별로의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수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종속 변수와 4개의 특성의 독립 변수, 그 아울러 2~3개의 세부적인 변수를 선정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활용하여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절. 그래서 다음 절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는 4개,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래연도 수정 변수와 생활권 2와 생활권 3에 대한 더미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면적 당 정관연수 이런 것들은 행복청의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세종시청의 자료, 그리고 공급 당시에 시행사에서 배포했던 입주자 공고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입주자 특성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네이버 지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변수와 아파트 단지 간의 최단 거리를 측정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 주시죠. 이러한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 통계량이라는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독 가격 모형의 선형 함수를 활용해서 모형 추정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독 모형에는 3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형 모형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과 같은 추정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값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본 발표의 주제인 생활권별로의 생활권별 가격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생활권별로의 아파트의 가격 결정에 대한 특성은 지금 앞에 보시는 내용처럼 다음과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물리적인 입지적인 특성보다는 그에 관련된 변수보다는 공급적인 그리고 도시적인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하였고, 그 중에 특히 세종 BRT 그리고 금강 수변 그리고 특화 설계 공모, 이러한 더미 변수들이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에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연관되어 있는 생활권들의 가격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권별 특성, 물리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고 나타났다. 뒤에서 좀 다시가 심층 분석을 했지만 물리적 특성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아파트가 시행되고 시공되었기 때문에 그 물리적 특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 변수들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입지적 특성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입지적 특성 관련된 편의시설의 위치가 굉장히 그리고 단지 아파트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파악을 해보았던 행복도시의 도시적 특성에서 도시 구조상 이중 환상형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역 간의 균등,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집중돼서 나타나는 가격의 차이를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애초에 계획 건설 개발 단계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해서 해소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한 제한했다라는 특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어떤 특성이 주요하게 가격의 차이를 발생시켰냐면 앞서 언급했던 건 특화설계 공모와 그 다음에 금강수변과 BRT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특화설계 공모는 특정한 블록을 시행 주체인 행복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쪽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의 도시 공공택지 분양가 뭐 이런 것들을 심세 기준으로 넣어서 특화시킨 그래서 아파트의 일단 다변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다른 기존의 그 행동중심 복합도시에서 공급되었던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나온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BRT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중심 복합도시가 이중 환상형 구조에서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게 BRT라는 교통축을 기초로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BRT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생활권, 포함되는 단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현재까지 행동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요도는 더 커진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수변은 뭐 현재 아파트의 특성상 조망권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특히 우리가 흔히 강뷰라고 표현되는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인접한 지역의 단지들, 생활권들의 아파트 가격이 높게 분포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1, 2, 3 생활권, 영구의 공간적 범위가 되었던 1, 3 생활주문에서 3 생활권의 가격이 가장 높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각 독립도시들의 어떤 상호작용,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좀 이제 그 어떤 결과를 좀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세종시가 그 신도시의 특성이 남아 있어서 일종의 배드타운 현상으로서 즉 도시의 주요 기능이 완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특성들이 또 반영되었다는 것들을 좀 부차적으로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가장 핵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생활권은 그 행복도시의 가장 배후도시라고 하는 대전하고 인접해 시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세종 BRT, 금강수변, 그 다음에 뭐 특화설계 공모,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특히 2생활권보다 3생활권이 가격이 더 높게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우리가 그 2생활권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타운화 현상, 자족 기능이 미흡해 가지고 아직 중심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그 기능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3생활권은 가장 큰 배후도시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후 도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뭐 직장이나 직주거리라든가 아니면 같은 잠깐만요. 상권. 토론도 네. 필요한데 지금 한 네. 5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예. 발표자께서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특성들이 감안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삼생활권이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본 내용 주제와 연관되어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맞지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리적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시간 공간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질성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타 도시, 기존 도시, 선행정도시 같은 도시보다는 이질성이 적고 동질성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서로 간의 영향 관계에서는 그 미치는 정도가 미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적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구조의 특성상 균형을 지향하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특성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공급적 특성은 그러니까 아파트 세종시 공급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하고 특화설계 공모의 특성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후에 아파트 거래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진한 걸로. 분양가가 최초의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 지역의 최초의 분양가하고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마지막에 했던 부분의 차이가 그 가격의 상승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급되었던 특화 설계 공모가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시적 특성은 이러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시설이 세종정보청사인데 이 세종정보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그 유해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을 때는 영향 정도가 세종정보청사라는 도시적 특성의 변수가 미친 영향은 작았다. 그 이유는 접근성을 균형 있게 좀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특히 이중 환산형 구조에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BRT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수변은 어느 지역에나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시사점은 애초에 행정주시 복합도시의 건설이 균형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별로 즉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 공급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시사점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는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건설 과정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즉 도시의 기능이 완비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후행 연구가 필요할 걸로 고려가 됩니다. 네, 지난 시간 바쁜 시간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윤준 제주대학교 교수님 먼저 해주시렵니까? 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우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한두 개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코멘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인데요. 발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논의를 잠깐 했으면 하고요. 그 종속 변수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거래 가격의 평균값으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2016, 17, 18, 19, 20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2002단계라는 연구 범위 내의 값을 정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평균값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명목 가격을 사용하신 거죠? 명목 가격. 계절 조정을 하셨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발표 네, 자료 양 그대로 교수님, 안 하셨을 것 예. 같습니다. 양 그래서- 교수님 죄송하지만은 네. 먼저 토론을 쭉 해주시고 토론자의 네, 토론이 다 알겠습니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네.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거래 가격을 이제 명목 가격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연도별로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등을 이용을 해서 실질 가격으로 조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형 분석에서 방 개수가 한 개가 증가하면 1,102만 원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회귀 개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현상,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의 견해를 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시공사 순위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는 시공사의 그 시공 능력이 떨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증가한다라는 해석인데 물론 이제 뒤에 결론에서 쓰셨습니다만 그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고속도로 톨게이트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증가한다. 이론적 사회적으로는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변수와 관련해서 기준 변수인 생활권 1에 비해서 생활권 2가 낮고 생활권 3이 높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3에서 논문 페이지 23에서 언급하듯이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생활권 3이 가장 높고 생활권 2, 생활권 2의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가격과 실제 분석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서 토론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토론이 한 5분 정도 전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찬호 부산대학교 교수님 토론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이찬호 교수입니다. 우리 연구자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냥 본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이상하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첫째는 금방 우리 양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이 논문이 제일 포커스가 뭐냐면 제목에도 있듯이 생활 권역별로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권역별로 차이를 보는 것, 의미를 찾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그랬는데 생활 권역 저걸 보면 1권역을 금방 기준 변수로 잡고 1권역에 비해서 2권역, 또 1권역에 비해서 3권역 이렇게 분석을 한 셈이거든요. 더미 변수를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그 결론적 그러면 이제 2권역 대비 3권역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1권역에 비해서 2권역이 훨씬 뭐 BRT라든가 금강수변이라든가 특화설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역별 더미 변수, 그러니까 3개의 권역이니까 더미 변수가 2개가 나올 텐데 이 2개의 더미 변수와 지금 뭐 BRT, 금강수변 뭐 이런 특화설계 이런 것을 교차,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봐야 1권역에 비해서 2권역은 BRT나 뭐 수변이나 뭐 이런 게 더하다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 분석에서는 그냥 2권역, 3권역을 더미 변수로만 넣고 상호작용 교차항을 하지 않고 그냥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 변수 금액을 단위를 그냥 뭐 우리 쉽게 뭐 30평이든 40평이든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냥 그 금액으로 시세 금액으로. 근데 금방 그거는 이제 평당 금액 왜냐하면 평형이 크면은 선호할 수도 있고 작으면 덜 선호하든가 뭐 뭔가 있기 때문에 평당 금액 즉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해야만이 더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양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매가 지수라든가 이런 걸로 하든가 아니면 단위당 금액으로 종속 변수를 해서 결과 해석을 해야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는 선형 분석을 했어요. 회귀 분석을. 근데 이제 우리 그 서술하는 내용에는 뭐 반로그, 이중로그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선형만 분석했으니까 그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실거래가는 금액 편차가 변수가 되게 크잖아요. 단계수는 뭐 해봐야 뭐 1개에서 뭐 6개 사이 이렇게 변수별로 이 변수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로그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어서 어쨌건 선형을 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수별로 이 금액의 이 수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구자께서는 비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 변수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시려면 표준화 계수, 계수 베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전하고 인근하고 좀 가까워서 여기가 뭐 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주장을 하려면 대전까지의 거리 1권역, 2권역, 3권역이 대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라는 변수도 거기에 포함된 채로 분석이 되어야 그 대전까지의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분석한 그 변수의 통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자께서 세종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쪽의 상황을. 그래서 분석에 나온 결과가 아닌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로 이렇게 좀 내용을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찬호 교수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충북대학교 홍성주 교수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홍성조입니다. 일단은 뭐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세종시나 행복도시에 대한 뭐 이해를 높이시려는 취지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학술지 논문으로 담기에는 그 2, 3장의 그 세종시에 대한 소개가 좀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학위 논문에 아마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압축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속 변수로 실거래가 자료를 쓰셨는데 이제 이게 뭐 실거래가 자료가 가지는 또 한계일 수 있는데 특정 단지에서 이제 거래가 과다 포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좀 사실 논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시기에 분양이 막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서의 거래가 과다 포집됐을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거래 자료에 그 단지별 표본의 개수라든지 생활권별 표본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에서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VIF 값이 이제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공론성 가능성은 없다라고 원고에 돼 있긴 한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거의 9 후반대나 8이 넘는 값들이 꽤 있어요, 변수들이. 그래서 다중공론성 문제가 조금 일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은 뭐 그 분양가와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중공성 높을 걸로,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변수 조정을 해주시고, 아니라면은 그 사실은 상관 분석 결과를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연구에 상관 분석표가 없는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 생각이 들고, 그 변수의 방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반대로 나타나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다 뭐 이제 설명을 해주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내버스 변수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요 시내버스 정거장 안에 BRT 정거장이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좀 제가 그 원고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RT 정거장과 일반 시내버스 정거장이 별도의 정거장으로 자료가 구축이 돼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시내버스 정거장은 BRT 정거장이 아닌 건지, 뭐 그렇다라면 이 변수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BRT 정거장을 포함하는 시내 정거장까지의 최단 거리라면은 이건 여전히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나, 방향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변수에 지금 분양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실은 이걸 왜 넣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 자체도 헤도닉, 이론적으로 헤도닉 모형이라면 이거 어떤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건데, 분양가라는 건 사실 어떤 내재 가치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면적이라든지 방 개수라든지 뭐 시공사수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실제로 여기 베타 값을 보면 그게 제일 도미넌트한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의 그거의 영향력이 가장 크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비싸게 처음에 나온 집이 지금도 비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각종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 분양가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이걸 제외하면은 R스퀘어도 상당히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다른 변수에도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 환경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 공교육, 학교까지의 거리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어떤 사교육 환경이 사실 세종시에서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3생활권이 선호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교육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워낙 중요한 영향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수에 한번 포함시켜보는 건 어떠실까 하는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 연도 변수와 관련해서 이제 본문에는 더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결과표를 보면 더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표와 나중에 해석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러면 더미가 아니라면 이게 2016, 17, 18, 19 이렇게 그러니까 뭐 5개 숫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상 명목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 척도로 넣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명목 척도 형식으로 넣어야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변수랑 관련해서 그 특화 설계 변수 어떻게 구축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생활권의 주택들, 공동주택들도 대부분 특화 설계 그 당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고를 보면은 주로 일생활권은 특화 설계가 적용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의 특화 설계인지를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2020년 자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최신 자료라는 장점도 있지만 2020년이라는 게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시기이기도 하고 세종시는 특히나 더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국회 분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슈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연구가 어떤 그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라면 2020년이라는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포함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뭐 배제하는 게 나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 송명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그 토론하신 분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하셨고 거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을 지적하셔서 저는 뭐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다만 저도 이 비슷한 연구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22페이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모형 분석에서 가장 설명력이, 그러니까 유의 수준, 다중공선성, 그리고 설명력 등이 가장 적합한 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선형 모형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의 수준과 다중공선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중공선성을 고려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보면 로그로그 모형이 가장 유의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게 보편적인데, 왜냐하면 변수 간의 관계가 대부분 비선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선형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중공선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변수 투입이 많게 되면 R스퀘어는 높게 나오지만 대신 왜곡이 되겠죠. VIF가 지금 10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사실 8, 9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분명히 다중공선성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변수를 제하면 R스퀘어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최적 모형을, 그러니까 초점이 R스퀘어가 높은 것을 뽑을 거냐, 안 그러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독립 변수들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 뽑을 거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연구의 초점이 불분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저는 여기다 각주로 그럼 다른 모형에서는 R스퀘어가 얼마나 나왔고 유의한 게 얼마나 나왔고 각주로라도 좀 설명을 해줘야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선형 모형을 뽑았나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동현 방금 지적하셨는데, 이게 종속 변수를 평당 금액으로 하느냐, 그냥 명목적인 금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평당 금액으로 하게 되면 R스퀘어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수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돼.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분양 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독립변수 사라져버리니까 R스퀘어로 떨어져요. 그러나 그 대신에 나머지 변수들이 굉장히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스퀘어에 고집하지 말고 관심 있는 독립변수들의 유의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변수 투입하면 R스퀘어가 높게 나오는데 이게 R스퀘어가 0.7이면 이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 좀 정밀하게 하게 되면 0.89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높은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B값보다 베타값, 그러니까 표준화 회귀 개수가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B값은 단위가 다르거든요. 어떤 건 미터고 어떤 건 평이고, 근데 이 단위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독립변수의 값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종속 변수에 유력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보기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변수는 단위가 1m인 게 있단 말이에요. 1m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베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베타 값을 보게 되면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분양가 같아요. 분양가. 근데 분양가는 아까도 지적됐지만은 좀 문제가, 이게 독립변수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이게 B라고 하는 것을 명목적으로 이 값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구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순정 교수님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논문 아마 이 교수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들으면서 아마 엄청난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워낙 훌륭한 이 내노라는 교수님들께서 다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야기 듣고 나면은 되게 난도질 당한 듯한 느낌을 받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되게 성숙하고 이 논문의 내용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아까 보면서 되게 분석 내용을 좀 봤어야 되는데 한 페이지 보여주시고 이제 쭉 넘어가서 제대로 이제 못 봤습니다. 근데 아까 시공사를 보면서 1분 더미 1분을 이제 순위
변수를 썼던데 이런 건 더미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가 되는 내용이라서 뭐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Y 값을 그 실거래가 평균을 썼다고 하시는데 CPI로 조절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CPI를 조절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마 튜닝이 가능했을 거고, 이게 지금 모형을 기본 모형하고 연도가 모델 아니고 생활권이 모델 2라고 아까 돼 있던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합니다. 제대로 못 봐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는 고생 많이 했어요. 아마 이 데이터 개수도 그렇고 보시면서 아마 뭐 나름대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논문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암대학교 김동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교수님, 지금 전달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러면은 국제사이버대학의 권호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권호균입니다. 우선 저기 허송 박사과정 학생 논문 읽어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박사 논문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현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아마 정리해가지고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관계는 앞에 교수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보다는 우선 이제 독립 변수로서 물리적 특성, 입지적 특성, 공급적 특성, 도시적 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은 이 공급적 특성과 도시적 특성은 이제 연구자가 자기가 이제 독창적으로 이게 종속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따로 분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무리하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표현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선행 연구 검토에 보면 아파트는 동일성이 강한 동산적 재화와 다른 이질성이 강한 부동산적 재화, 이게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동일성이 강한 일반적 재화로 본치는 것이 맞고 부동산은 이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단어로 쓰는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독립 변수를 물리, 입지, 공급, 도시 특성 이렇게 무리하게 나누다 보니까 선행 연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앞에 연구가 보면은 특정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잠깐만요. 제가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페이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첫 줄에 박주연의 3위는 쭉 해가지고 기존 연구가 나오는데 근데 이 박주연의 연구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한 입지적 요인이 아니고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옮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독창적 연구 결과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앞에 선행 연구도 본인의 연구 결과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 자체를 기존의 연구로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는 21페이지에
기술 통계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물리, 입지, 공급, 도시 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공급적 특성은 20페이지 앞에 한 20페이지를 보시면은 물리, 입지, 공급, 도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선 볼 때는 그 도시적 특성 같은 경우도 뭐 세종 정부청사다 보니까 아마 그 어떤 세종세 뭐 어떤 강조점을 하겠었는데 그 세종 BRT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입지적 특성의 그 교통시설로 사실 묶어도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적 특성도 아마 그 특화 설계 공모의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마 이걸 따로 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뭐 이 연구 자체에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셔도 좋겠지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앞에 그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이걸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행 연구가 원래 이렇게 기존 연구는 이렇게 이론적 특성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 관해서는 공급적 특성의 그 저기 뭐냐면 특화 설계 공모, 이 도시적 특성의 그 BRT 도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뽑아내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만이 그 기존에 있는 연구와 뭐냐면은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 연구의 차별성을 또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권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동현 교수님. 김동현 교수님, 마이크가 지금, 네. 말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가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예. 지원이 안 돼서요. 좀 네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짧게 얘기하면 뭐 논문 전체적으로 그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특성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누구였죠? 권호군 교수 말씀하신 입지적 특성이나 공급적 특성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를 차별화. 근데 전체적으로 논문은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괜찮고, 말이 또 좀 이상한 것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뭐 짧게 전체적인 내용은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정성적, 정량적 이런 그 논문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기에서 경험에서 정성적인 것에 뭐 좀 여리 어필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이 모든 내용을 거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거의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문장의 교열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유사 단어를 또는 문장을 반복 서술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어떤 전도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제목에 있어서 세종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에서 특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종시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결정 요인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도 결정 요인 차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목차에서도 챕터 3에 보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지역 특성 분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1번과 3번은 현황 분석에 불과하고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를 지역 현황과 특성 분석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면 결론에서 다시 심층 분석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구 요약적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 제목을 고려한다면 이 변수 선정에서 실제 이 도시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세종시만의 어떤 부각돼야 될 본 연구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종청사와의 이 거리 등의 이 세 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종청사와의 거리가 실제 아파트와의 이 평균 거리를 고려한다면 약 2km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의 변수에서 제외된 점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서 이제 이 베타 계수의 이 부호가 지금 아까 제주대학교 양현준 교수님이 이제 방해 계수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제외하고, 경과 연수를 보시면 평균 경과 연수가 겨우 뭐 4.79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수가 늘어날수록 아파트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기간이 경과 연수가 짧을수록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대로 나온 점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변수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의 거리 변수도 실제 가까울수록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에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시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실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그 지역 특성 분석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 분석이라면 아파트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LQ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기반 성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수요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실제 이 통계 분석 자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다중공선성 부분에서 이 분산 팽창 지수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먼저 통계적 진단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변화를 주든지 해서 실정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사 과정 논문을 쓰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신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다 토론자분들께서 정확하게 5분 전으로 지켜주셔서 대체로 시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그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본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 탄생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도시로서 그 자체로 독특하고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발표자께서 발표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원고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공간 구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됐는데, 원고에는 막상 세종시 공간 구조에 대한 간략한 그 그림이랄까, 뭐 그런 게 말하자면 톨게이트가 어디고 생활권 구분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세종청사 위치가 어디며 BRT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강 수변에
그러한 지형적인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원고를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약간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토론 내용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대개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어떠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교수님들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이 우리 정재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참고해서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정재호 학회장님 코멘트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지금 허송 박사 조 있으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사실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의 특성을 좀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헤드닉 모형 자체에 대한 시도가 사실 처음에 데이터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정말 수백 번 돌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여러 번 돌렸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하셨던 것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다중공선서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변수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또 세 가지의 모형, 그러니까 선형 모형, 그다음에 반로그, 이중 로그도 다 돌려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좋은 그런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선형과 이중 로그, 그다음에 반로그의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랬고, 또 변수에 있어서도 이걸 꼭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또 이게 넣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세종시라고 하는 특징을 살려서 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이제 어쩌면은 다음에 연구자들이 또 지금 교수님들이 해주신 그러한 조금 이제 질타 내지는 좀 지적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또 겸허하게 받으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논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주신 그러한 하나하나 모든 그러한 소중한 고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기면서 향후의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허송 박사님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BRT 종류하고 시내버스 종류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당은 제가 환산해서 넣은 수치고 원래는 본 연구에서는 제곱미터로 분양 실거래가를 측정을 했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지도교수 정재호 교수님과 좀 상의해서 더 좋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성태 이사장님 받으시는가요? 안 그러면 우리 정상철 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호병 우리 학회장님 사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우리 허성 연구원께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찬호 교수님, 홍성조 교수님, 유선정 교수님, 김동현 교수님, 권호근 교수님, 송명규 교수님, 양영준 교수님, 윤정득 교수님, 최열 교수님 바빠서 급한 일 있어서 못 나오셨죠? 그러나 참여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학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